내일장 2부 김보람입니다. 결국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는 지난 이틀간의 짧은 반등을 접고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1,900도 찾지 못하고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수는 1,898포인트입니다. 지난 이틀간 반등을 이끌었던 기관 쪽에서 오늘은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에 힘을 빠지게 하는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현재 2,8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1% 정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 정도 하락 중입니다. 1,898포인트 가리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08포인트로 강보합권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0.1% 정도 오르는 중이고요. 자세하게 수급 내용 살펴보면 코스피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2,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900억 원 정도 매수, 외국인 쪽에서도 80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1,900도 찾지 못하고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만 매수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3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각각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기관 쪽에서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코스닥은 508포인트에 마감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책임연구원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의 첫 번째 거래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예, 일단 금일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는 일단 1,900선 내외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네. 장중 중국의 10월 PMI 제조업 지표가 석 달 만에 기준선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은 수급면에서 봤을 때 국내 기관들의 일부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부 업종을 포함한 시장 지수가 재차 약세폭을 강화하기도 하는 등 좀 변동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를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표를 비롯해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10월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 9월 51.5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다소 둔화되는 반면에 건설 지출 및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발표될 수 있는 미국의 경기 관련된 지표들은 좀 더 혼조세를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경기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현재 일부 3분기 바닥권 인식도 자리 잡고는 있겠으나 현재 경기의 확실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전월 국내 증시의 가격 조정이 이어서 아무래도 기간 조정 국면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연말까지 대선 이후에 연말까지 재정절벽 이슈를 타개하기 위한 각 양당 간의 그 협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정절벽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결국 11월 중에 의회 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날 경우에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에 정치적 협상 타결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런지도 아무래도 시장은 좀 더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라서는 경기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변동성 장세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방어적인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방어적인 업종인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이런 업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ETF 관련돼서 투자도 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 내에서 일단은 지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채권 및 고배당주 관련된 ETF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고요. 다시 한번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1일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지만 장 초반 기간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면서 1,900선을 하회한 뒤 장중 1,888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로 이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줄여 190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1% 하락하면서 1898선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대거 매도 물량을 출회했는데요.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보이며 지수에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동반 매수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 반전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510선을 하회하며 장중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이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돼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50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상의 변동이 좀 심한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311억 원의 순매수세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2억 원, 66억 원의 동반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뒤 장 초반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수출업체는 비상이 걸린 가운데 외환당국에서는 개입 경계감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장중 환율은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 1원 60전 오르면서 1092원 3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반등 하루 만에 0.99%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13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129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현대차가 미국의 대규모 리콜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3.79% 하락하면서 주당 8,500원씩 빠졌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 이상의 하락 흐름, 기아차 역시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3, 4분기 실적 개선과 향후 턴어라운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거지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를 받았는데요. 오늘 한국전력 전일 대비 1,600원씩 오르면서 29,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62%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4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0.37%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 파라다이스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56% 상승 흐름으로 18,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SM도 눈에 띄는데요. 6.31%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향후 실적이 좋을 것이다, 호조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SM 오늘 주당 3,900원씩 오르며 65,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SK브로드밴드 역시 오늘 7.39%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신고가를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4,285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은 0.17%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CJ는 오늘 1% 이상의 하락 흐름, 동선은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GS홈쇼핑도 오늘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실적 호조에 힘입어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46,100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0.51%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대우증권이 3%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350원씩 빠졌습니다. 또한 현대증권 역시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동양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1%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장품주 주가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LG생활건강이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전일 대비 13,000원씩 오른 모습이었고요. 에이블 CNC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코스맥스가 가장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4.62% 오르면서 오늘 59,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STX 그룹주 주가는 외저 유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조세를 보였는데요. STX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8,080원에 장을 마쳤고요. STX 엔진은 1.38% 상승, ST배노션과 ST조선해양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3인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으로 불리는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현대차가 미국 대규모 리콜을 발표 예정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악재로 작용했고요. 이외에 만도와 SL과 같은 자동차주 주가 역시 이 기관들이 운송장비 업종에 대한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하락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전자결제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 3분기 실적 개선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단알이 12.33%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한국사이버결제와 KG 이니시스 역시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중앙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건설이 상장 폐지 우려에 이틀째 하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패션주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패션주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적 부진에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9.54% 급락세를 보이며 2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AP시스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AP시스템 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5% 이상 빠지면서 6,3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명문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명문제약이 다국적 제약기업인 테바사의 피인수 대상으로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나타냈는데요. 명문제약 오늘 3,9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광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오늘 14.83%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제주 삼다수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상승 탄력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동제약 오늘 6,0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넥센타이어주 살펴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주 주가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10% 이상 빠지면서 15,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가 강하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3,5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결국 코스피 낙폭이 1% 가까이 밀리고 말았는데요. 자동차주 낙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다 감기를 좀 조심하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그거는 음량 사고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그런 거니까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요. 오늘 0.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 그만큼 약세장 속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한 주식들이 좀 올랐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일단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주가 자체를 약세 흐름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바이러스로 조금 작용을 했는 상태고요. 외국인이 약간의 힐링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약 강보합으로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강보합 속에는 어느 정도의 기관의 물량 자체가 오늘은 코스닥 자체에 좀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잠깐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의 움직임을 꼭 유심히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 자체를 보시고요.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지금 코스닥의 분봉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외국인의 흐름이 지금 코스닥의 흐름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기관이 매도세를 많이 보이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많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죠. 그만큼 환율의 영향 자체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100원 선은 아직까지 너무나 멀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은 1,100원 밑에서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1,100원 선을 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 일단은 오늘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음식료 업종이 상당한 강세 속에 마감이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습니까? 예, 일단은 빙그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그레는 우리나라 말이죠. 웃음이라는 언어인데요. 일단은 중국인도 마시는 바나나 우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대중 수출의 강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편의점에서 요즘 들어서 바나나 우유 빙그레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조금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음식료 업종의 강세 속에 빙그레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해석을 하면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전저때 10만 원대죠. 10만 원대의 강한 매물대 자체를 지금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또 한번 나타냈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뚜기도 한번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의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지지를 받고 20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오뚜기도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내일쯤에는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일유업도 똑같은 모습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빙그레라든지 아니면 오뚜기 매일유업이 차트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겸 같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플렉스컴이라는 IT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뉴스가 떠오르면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테마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죠. 그만큼 강한 상승세가 좀 동반이 됐었고요. 하지만 오늘 SM이라든지 플렉스컴 이런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곧 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코스닥 시대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0월 달까지는 테마주 성격이 강했던 반면에 11월부터는 지금부터는 실적주, 다시 한번 더 보자 실적주, 그렇게 키워드는 실적주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전수받는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두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서 내일장 이기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식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성동경 대리께서는 일단 지금 주식 살까 하는 질문에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반대로 김지선 대리께서는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종목 선정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성동경 대리께서는 실적 모멘텀과 성장 가능성까지 있는 종목을 짚어보자 하셨고, 그리고 김지선 대리께서는 소비재라고 꼽아주셨고요. 그 가운데 성동경 대리께서는 유원컴텍을 꼽아주셨네요. 그리고 김지선 대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이트 진로를 내주셨습니다. 다이렉트 전략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또 11월 증시 이제 첫 번째 거래일이잖아요. 그만큼 11월 한 달간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김주선 대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10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조정이 지속됐던 주식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말 그대로 저는 조정이라고 보지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나 그저께 10월 말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좀 상승이 있었지만은 일단 1800 현재 98포인트로 지수가 끝났는데 일단 이 정도는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하락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10월 하락이 추세 하락이 아닌 이상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저는 물론 어느 정도는 방어적인 스탠스나 혹은 경기 민감주에서 좀 다른 업종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는 있겠지만 여전히 주식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환율 부분입니다. 큰 그림에서 11월 달도 저는 11월 6일 미국 대선 전하고 후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미국 대선 전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전에는 지금 제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민감주보다는 방어주나 소비재 쪽으로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도 조금씩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롬니가 되든 오바마가 되든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코스피도 전체적으로도 1950선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1090원대에서는 정부의 개입 의지가 조금씩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100원대 복귀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11월 말 정도 갔을 때는 유럽 리스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또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12월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경기가 안 좋다고 했던 중국하고 영국 등 부진했던 국가도 오늘도 중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됐었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50 이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 12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주선 대리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1월 증시 일단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일단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지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경기 민감주로 눈을 돌려도 되겠다. 일단 어떤 후보가 됐든 오바마가 됐든 롬니가 됐든 지수는 1950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환율도 110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이신데, 아직까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 하셨던 성동경 대리님께서는 11월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11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근거는 코스피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이제 따졌을 때는 지난주에 8.19 연중 최저치인 7.96보다 좀 높은 수치인데, 이 정도 메리트면은 이제 충분하다. PBR도 봐도 지금 저번 주에 1.0배로 연중 최저치를 좀 기록할 만큼 코스피 자체로는 가격면은 많이 쌉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던 주봉 60 주봉은 지금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 분석으로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향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된다.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이 조금 낫다. 그래서 실적주가 아니면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성동경 대리님께서는 일단 11월 한 달 내내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실적주가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몸을 좀 사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주 얘기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짚어볼 게 오늘장 굉장히 많은데요.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현대, 모비스도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수현 대리님, 환율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자동차주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앞서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자동차주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십시오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는데 바로 파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7월 달 가격이 이제 이미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거기서도 더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전 저점 근처까지 온 상황입니다. 6만 100원이라면 5만 8,100원이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가격인데, 여기서 단기 반등 정도는 사실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기아차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 특히 크게 보는 것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환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환율 부분.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굉장히 좋아지기 힘들겠죠. 이런 수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기는 당분간 힘들 것 같고, 번외로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1,050원에서 60원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미 이 회사들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아차 같은 경우 노조 3교대에서 2교대에 바뀐 부분, 이 부분도 외국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걸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는 증권가 분위기는 자동차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게 일단 다수설인 걸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자동차주 전망은 어둡겠지만 지금 당장 나오라는 의견은 아니시고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반등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김주선 대리님의 의견이었고, 이어서 성동경 대리님께서는요? 네,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근본적으로 뭐 환율 얘기도 될 수 있겠고, 뭐 노사 문제도 될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이제 자동차 업종의 문제는 이제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쏟아져 나오는 이 기관의 물량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장도 지금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고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하락에 대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김주선 대리님께서는 종목을 살까요? 라는 의견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종목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코스피만 봤을 때 특히 기존의 경기 민감주 뭐 조선, 건설, 자동차, 뭐 탑픽들을 반도체 정도 빼고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근데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 주 제 시향하고 마찬가지로 가는 종목은 계속 지금 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비재 쪽하고 뭐 일단은 우리 내수 쪽 이런 쪽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코스피 자체도 저는 지수 자체도 제가 2주 전에는 이제 코덱스 ETF를 말씀드렸는데 지수 자체도 저는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매수 자체는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요. 특히 뭐 아까 제가 큰 그림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G2의 경제 회복이나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 매수 드린 것 같고, 이 부분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6일 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을 때하고 롬니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이 완화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2월 말에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오바마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가 약세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절벽 이슈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원화 약세가 반전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6일 대선 이후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롬니가 됐을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뭐 재정 절벽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좋겠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긴축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쪽에는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결론은 일단은 누가 되든지 간에 11월 6일 미국 대선하고 11월 8일 날 중국 당대회도 있습니다. 그 큰 이벤트 두 가지가 넘어간 이후에는 조금 방향성이 지금보다는 위로 좀 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성동경 대리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만기주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일단 만기주 앞서서 잠깐 살펴보면은 개인 최대 손실 구간이 지금 257, 환산지수로 19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5 아래에서는 이제 수익인데요. 환산지수는 이제 1870인데 외국인은 이제 정반대 포지션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개인은 1870 정도 보고 있고 결제지수를 외국인은 1900 위로 보고 있어가지고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이상의 하락은 어렵다. 이렇게 보지만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미국 대선도 있고요. 네. 중국 정권 교체 등 옵션 만기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좀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정치적 이슈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플러스로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종목 선정법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먼저 김두선 대리님께서는 지금은 소비재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주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이나 특히 화학 뭐 지금 자동차나 이쪽이 사실은 굉장히 손절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2009년, 10년부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민감주가 당분간은 더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을 소비재나 이쪽으로 돌린 상태고 네. 실제로 지금 외국인은 어차피 환율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사는 종목은 어쨌든 계속 사고 있고 뭐 지금 투신권에서도 환매 물량 최근에는 또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1900선에서는 펀드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기관들은 돈이 들어오는 걸 또 베팅할 수밖에 없는데 대형주는 힘들다고 본다면은 중소형주들 혹은 소비재 종목들 중에 여전히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네. 종목들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동경 대리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해주실 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이라면 손대지 말자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 선정법에도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 가능성까지. 네, 일단은 두 가지 실적 모멘텀하고 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장을 보면은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면은 LS 산전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9% 이상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장세의 특징은 실적이다. 결국에는 실적 3분기 이외에도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우선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혼돈 장세에서는 결국에는 수급이 받쳐줘야 됩니다.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뭐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금호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분의 종목 선정법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뭘 사야 하는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봐야겠습니다. 먼저 김주선 대리님께서는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어요. 하이트 진로를 다시 들고 나오셨는데 하이트 진로 축하드립니다. 목표가 도달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하이트 진로에 대해 말씀드릴 때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저번 주 방송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제가 매수했던 추천 이유부터 한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컨셉을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경기 민감주가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 거기에 떨어지는 지금 추세에 뭐 다시 뭐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뭐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기간 수급이 지속되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환율 부분 우리가 계속 환율 부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지금 1,090원대까지도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환율이 하락할 때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철강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하락이 지속되면은 원가 부담이 굉장히 경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바로 수익 부분으로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주류 가격 지금 3년 동안에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어느 정도 술값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물가 컨트롤하면서 그 가격 전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이 그것을 네. 견뎠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올해 안에는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인상될 것이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관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부분 뭐 아시겠지만 진로 참이슬 업계 뭐 거의 2위 롯데 그 처음처럼보다 거의 3배 이상 점유율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맥주는 조금 딸립니다.
카스가 지금 1위이기 때문에 이쪽은 네. 좀 딸리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국내 최대의 그 주류 업체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급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번 주에도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기간 수급이 유지되는 한 계속 추세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19일부터 투신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펀드 자금 쪽에서 특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27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기간이 굉장히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 종목은 28만 주나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 투신권에서의 매집이 끝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이제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가격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9,000원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날 더 떨어졌었고 다음날도 저가는 더 그거보다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29,000원대도 사실 차트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차트였지만은 이런 제반 여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상 32,200원에 끝났지만은 저는 35,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오늘도 레포트가 뭐 나왔지만은 뭐 4만 원까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일단 그 레포트보다는 일단 추세가 유지되는 한 일단은 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한 5일선에 닿는 3만 1,000원이나 3만 원 부근에서 이제 3만 원은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3만 네. 1,000원 정도 이하로 장중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들어가셔도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진 그리고 코스피가 큰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역으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보신다면은 뭐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함께 방송 보시면서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매수 가격이 29,000원 정도겠지만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일단 29,000원 가격도 무서웠지만 수익을 냈잖아요. 지금 네. 가격대 정도 신규 편입하실 분들이라면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일단 3만 1,000원 정도에 들어가셔도 예. 충분히 1차적으로 사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뭐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 3만 원을 지키는 한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셔도 일단은 괜찮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수급이 계속 순매수를 이어준다면은 뭐 외국계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을 지금 물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에서 세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수급이 이어진다면은 계속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부터 함께 김지선 대리님을 따라하신 분들이라면 목표 가격 35,000원까지 가능하겠고요. 31,000원대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절 가격은 3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성동경 대리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뭘 살까요? 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유원 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에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는 이제 고기능성 이제 플라스틱을 주력 업품을 했던 업체인데 2008년도에 중국 화양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인 유원 화양이라는 그룹을 자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사가 이제 지분을 57%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이 강력한 실적 모멘텀은 이 자회사인 유원 화양에서 나오는데요. 유원 화양에서 지금 제품으로 이제 출품하는 것이 마그네슘으로 하고 있는 휴대폰 외장재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납입을 지금 중국 해주 쪽에 있는 삼성전자 법인 쪽에 지금 70% 이상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실적을 살펴보면은 2012년도 매출액이 연간 기준 1,570억, 작년 대비해가지고 70%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3년도 이제 매출액인데요. 예상 매출액이 2,680억, 역시 70%, 2년 연속 70% 이상의 상승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놀랍게도 영업이익은 110%, 내년도면 역시 100%, 2배 이상 성장하는 종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지금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포함해서 중국 로컬, 제조사 등 다양한 매출처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력 제품을 삼고 있는 갤럭시 S3라든지 갤럭시 노트 2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모델이 이게 점차적으로 상승하면서 네. 이 동사의 그 이익 모멘토도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마그네슘 이 외장재인데 기존의 알루미늄을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자면 이제 강도가 높고 가볍고 그 다음에 원가도 이제 저렴해가지고 앞으로 기존 중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알루미늄 내장재를 마그네슘으로 대체하는 업황도 지금 좀 호황으로 속해 있는 전망도 좋고요. 이렇게 되고 있고 경쟁사에 비해서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휴대폰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내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지금 한 10억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글로벌 이제 침투율이 평균적으로 이제 40%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 침투율이 20%. 앞으로 좀 더 스마트폰이 고가, 아직은 지금 중저가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가 이런 마그네슘 외장재가 더욱더 잘 팔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 마그네슘 이 외장재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 경우나 잘 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년까지도 강력한 이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내년 실적을 대비했을 때 퍼가 한 6배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가가 오늘 종가 8,100원으로 끝나는데 충분히 10,000원 이상은 가능한 종목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특히 이 유원 화양이라는 이 자회사는 2014년도에 중국 심천시장에 상장을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기대감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성과 미래까지 모두 겸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일단 살펴보면 최근에 지금 이 유원 컴텍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신권, 연기금 모두 기관 다수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고요. 네. 보게 되면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월 초 지금 쭉 상승해서 단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매물벽을 뚫고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세도 봤을 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가는 종목이 간다. 이런 장세였을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해도 설사 매수한다 물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정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8,100원으로 끝났는데요. 네. 내일 뭐 시초가에 많이 뜨지 않는다면 내일 시초가부터 뭐 공략을 해봐도 좋겠고요. 조금 더 싸게 잡고 싶으시면은 이제 5일선에 닿았을 때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적정가는 일단 10%인 8,800원 정도로 잡았고요. 2013년도 EPS 대비해서 낸다면은 10,000원은 넘기고 충분히 12,000원까지는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 상황도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21선 이쪽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보고 일단 손절가 7,000원을 놓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도 무난하겠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부분은 5일선 부분도 괜찮겠다 하셨으니까 7,52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8,8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더 길게 본다면은 12,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7,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원컴텍 기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동경 대리님의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난주 종목도요. ENF 테크놀로지였는데 잘 가고 있네요. AS 받아볼게요. 네, ENF 테크놀로지 일단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매수 가격이 13,500원이라고 하셨고 목표 가격이 14,85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한 14,200원 정도에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날 10월 17일 날 이후로 가격과 시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소재주,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 컴택도 소재주, 실적의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설주하고 장비주를 대비했을 때 소재주가 가장 실적 안정성이 높아서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면은 네. 결국에는 아까도 방송에 나왔지만은 실적이 반영되는 그런 증시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코스닥도 실적이 반영되는 증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내년도 실적까지 1분기까지 최소한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개선되는 모멘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일주일 만에 5%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입니다. 목표 가격이 14,850원이었는데 그대로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가 주신 다이렉트 전략을 모두 정리해드렸는데요. 짧게 내일장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주선 대리님부터요. 네, 목요일 날은 항상 이제 끝나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에 관련된 부분 분석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카트리나보다는 피해가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장 자체는 대선 이전에는 네. 아주 큰 변동성이 나오기는 큰 방향성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좁은 박스권에서의 변동성 정도를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은요? 네, 일단은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이 될지 다음 주로 넘어갈지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한쪽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 만약에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잘 따라가시면 되겠고 일단 기준으로 삼을 거는 여전히 60주봉 한 지금 현재 지가지수로 한 1967 정도가 되는데 이 선을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하는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동양증권 도난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